여러분, 혹시 그거 아세요? 약초 하나가 암세포를 막는 동시에 상처가 아무는 걸 도와줄 수도 있대요. 좀 이상하죠? 이 고대의 미스터리,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. 바로 시호라는 약초인데요. 이게 정말 오래됐어요.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열 내릴 때, 아플 때, 염증 가라앉힐 때, 이럴 때 아주 널리 써온 약재라고 합니다.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잠깐만 하고 궁금해한 거죠. 아니 어떻게 식물 하나가 한쪽에서는 세포가 더 자라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반대로 세포가 더 빨리 자라도록 막 도와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.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.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가 정말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어요. 바로 약초를 어떻게 다루느냐, 그러니까 추출 방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. 어쩌면 이 역설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이 고대 약초를 둘러싼 과학 탐정 이야기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번 조사의 핵심 도구는 바로 전사체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세포의 내부 작전 계획서를 몰래 훔쳐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기술 덕분에 약물이 세포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.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. 그래서 연구원들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자, 첫 번째. CO를 물과 에탄올로 각각 추출해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고요. 두 번째, 이걸 폐암세포에 한번 처리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사체 분석 기술로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작전 계획서를 쫙 뽑아서 비교해보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세포의 비밀 작전 계획서를 해독할 시간이 왔습니다. 과연 첫 번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? 정말 궁금한데요. 다행히 첫 결과는 일단 예상대로였습니다. 역시나 싶었죠. 물 추출물이든 네타놀 추출물이든 둘 다 암세포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, 그러니까 항암 효과를 보여줬거든요. 여기까지는 좋았어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딱 나타납니다. 두 추출물이 세포의 이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. 에탄올 추출물은 암세포한테 너 거기에 꼼짝 마! 하고 움직임을 막았는데 물 추출물은 오히려 자, 어서 움직여! 하고 등을 떠밀고 있었던 거죠. 백문이 불여일견이죠. 바로 이 실험 결과가 그 엄청난 차이를 그냥 한눈에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왼쪽에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쪽은 세포들 사이에 난 상처가 거의 그대로죠? 아물지를 못해요. 그런데 오른쪽, 물 추출물을 처리한 쪽은 상처가 엄청나게 빨리 메꿔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야, 이건 그냥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해도 믿겠어요. 아니 도대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조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자,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린 건 바로 사이코사포닌이라는 녀석입니다. 이름이 좀 어렵죠? 그냥 우리 인삼에 사포닌 있는 것처럼 시호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효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동안 시호의 효능은 다 이녀적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이코사포닌만 딱 떼어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빙고! 에탄올 추출물하고 정확히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. 암세포의 이동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버렸어요. 자, 이걸로 범인은 잡았네요. 에탄올 추출물이 암세포를 멈추게 한 건 바로 이 사이코사포닌 때문이었습니다. 좋아요. 이걸로 에탄올 추출물의 미스터리는 해결됐습니다. 깔끔하죠? 하지만 여러분,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. 그럼 대체 물 추출물은 왜, 어떤 성분 때문에 세포들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걸까요? 사이코사포닌은 아니었잖아요.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, 연구원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. 바로 그 전사체 데이터, 세포의 작전 계획서가 다시 한번 큰일을 해냅니다.
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물 추출물이 세포 유전자에 내리는 명령 패턴이요. 특정 피부 질환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정확히 정반대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. 비유하자면 질병이라는 자물쇠에 딱 들어맞는 치료라는 열쇠를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였죠. 그리고 이 예측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. 실제로 피부 세포에 상처를 내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 추출물이 상처가 아무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어요. 반대로 에탄올 추출물은 오히려 방해를 했고요. 드디어 이 길고 긴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한 편의 과학 수사 드라마 같았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?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이 발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물 추출물의 그 놀라운 상처 치유 능력, 그건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이코사포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. 진짜 범인은 물로 끓여야만 녹아나오는, 아직 우리가 그 정체를 다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미지의 성분이었던 겁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.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약초 하나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. 생각해보세요. 그냥 물에 끓이느냐, 알코올에 담그느냐, 이 간단한 차이가 약의 효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대 의학의 지혜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이렇게 현대과학이 밝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?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